공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카톡으로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앞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좌파 정부에서 집값 잡기에 2년 6개월 동안 올인을 했는데 이 집값 잡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거꾸로 그때부터 집값이 폭등을 한 지역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관악 드림타운 3,544세대가 있는 관악구의 최대 단지고 관악구의 대표 단지입니다. 관악구 전체를 이 단지 하나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공급 면적 107,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 아파트 가격이 민주당 정부 취임 이후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총 통화량은 77% 증가했습니다. M2죠. 자, 동일한 기간 동안에 10년 전에 이 단지 가격이 4억 4,250만원입니다. 4억 4,250. 9월 말 가격이 6억 4천만원입니다. 10년 동안 4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통화량 대비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죠. 통화량 범위 내에서 상승했으니까 상강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과 총 통화 증가율의 상강 개수입니다. 0.61입니다. 0.61은 0.5와 1.0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를 살짝 위쪽에 있는 정확한 균형 가격이죠. 거품이 전혀 없고 또 저평가 상태도 아닌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지는 2017년 5월달까지 이 매매 가격이 5월달 가격이 4억 5천이었어요. 2017년 5월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해가지고 그 지지자들한테 집값을 잡겠다, 집값 상승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취임한 그해 그달이죠. 그달은 4억 5천이니까 10년 전 가격 4억 4,250에서 750만원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6월달부터 가격을 상승을 하더니만은 2년 6개월 동안 6억 4천까지 올라왔습니다. 4억 5천에서 6억 4천, 약 2억, 정확한 1억 9천만 원이 올랐죠. 1억 9천만 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기를 하겠다고 부동산 규제수를 쏟아붓고 부동산 공개념까지 추미애가 덜 먹이면서 지금 뭐 이번 달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다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지금 부활이 되는데 이렇게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을 했는데 왜 이 단지는 거꾸로 올랐을까요? 47%에 거의 뭐 95%가 이번 정부 들어서 올랐습니다. 47%에 95%가. 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좌파 지지자들,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좌파 정부를 지지한 이유가 집값 잡아달라고 했는데 집값을 다 폭등시켰습니다. 그럼 지지자들 기대에 어긋난 거죠. 그럼 두 번째, 지금 현재 좌파의 집값 잡기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적으로 의도치 않았던 다른 반대의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 말은 이 부동산 종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좌파의 경제정책 전부 다가 그들이 의도했던 것, 지지자가 의도했던 건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거꾸로 된 사회가 경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느냐? 이념으로 경제를 보기 때문에, 이념으로. 현실로 경제를 보지 못하고 이념으로서 보기 때문에 이미 왜곡된 시각으로 경제를 보고 있으면서 왜곡된 정책으로 대응을 하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거고 그게 반작용을 나타나는 겁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이 다 똑같습니다. 이 반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좌파 정부를 지지하십니까? 지금 올해는 이마트 대한민국의 대형 할인점 1위죠. 37년 만에 올 첫 분기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분기별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온라인 쪽에 계속 수요를 뺏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흑자 내면서 잘 버텨왔고, 이마트도 온라인 진출해가지고 상세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가지고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 강요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정규직 고용시키라 하니까 이 세 개 연타석으로 그냥 이마트는 초할인을 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엄청나게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부담을 뒤집어 써버리니까 37년 만에 원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앞으로 5년 후에 생존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마트 같은 기업이 못 살아남는 나라는요,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마트가 못 살아남는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좌파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내후년 대선에서 또 좌파 정부가 연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이라면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 생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좌파 의석수 못 줄이면요, 제가 우파라서 좌파를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파에 대해서도 좌파만큼 똑같이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우파라서 좌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든 지금 옳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경제는 우파가 옳습니다. 시장과 경제는 살려놓고 부패했으니까. 근데 좌파는 시장과 경제도 못 살리면서 부패했으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좌파가 더 나쁘죠. 부패적 측면에서는 우파가 더 나쁩니다. 제가 우파라서 좌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다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좌파를 갖다가 지금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목적 좌파를 지지하는 공산당 같은 지지자들이 좌파에 지금 열광을 하면서 총체적 가족 범죄 집단 조국을 갖다가 수호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당신이 말한 정상적인 사회라는 건 당신 3년, 5년, 10년 후에도 당신을 돌아보면서 얘기해봐.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지, 당신이 쌩 어거지를 쓰는 건지. 경제 이 상황으로 팽개쳐두면요,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생지옥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피를 토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